이 정부 사람들은 하루라도 거짓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아내 사태, 아주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널리 퍼진 지배적인 해석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의 정계 진출이 사실상 결정되자 아내가 모습을 드러내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준비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고, 심지어 진은정 씨가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을 두고는 한 장관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아내 사진을 뿌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앞선 15일 적십자 봉사활동에서 선물을 만들고 중간중간 부족한 물품을 옮기거나 빈 상자를 치우는 진 변호사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게 미리 준비된 게 아니면 뭔가요? 이에 한동훈은 다급하게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봉사활동 사진이 보도된 것에 대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탓을 했죠?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송과 SNS 등에서 한 장관 측에서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웃긴 건 배우자는 역대 정부 국무위원들 배우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온 봉사활동 행사에 현직 국무위원 배우자로서 참여한 것이고, 그날 이전 원래 봉사에도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해왔다는 게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게,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 변호사가 봉사활동에 나선 건 사실이지만 행사에는 다른 국무위원 부인들도 참석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다른 국무위원 부인들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동훈 장관의 아내 진은정 씨만 조명을 받았던 걸까요? 심지어 이날 사랑의 선물 제작에는 주한외 교대사 부인을 비롯해 국무위원과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골든밤 회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는데, 하나같이 모든 사진을 살펴보면 마치 이 70명을 대표하는 주인공처럼 비쳤던데요.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하는 건 늘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모든 언론이 주목해 진 변호사의 사진을 찍어서 낸 거냐 이겁니다. 진 변호사도 굉장히 그걸 예상한 듯 준비한 모습으로 보이던데, 과연 이 해명이 맞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언론에서 이름도 모르는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까지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레임덕을 알리는 신호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심지어 한동훈도 지금 이상한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법무부 장관도 있었습니까? 갑자기 대구를 찾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의견은 많을 수 있다면서 아주 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방문을 놓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공식 일정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대구에 대한 애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것도 대구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대구에 두 번째 왔다며 저는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째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 싸운 분들이라는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마하는 정치인 같은 언어를 계속해서 쓰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들을수록 모호합니다.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 이게 한동훈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동훈의 일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대구 스마일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대구시 달성산업단지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한 공장을 둘러보고 지역 특화형 비자, 숙련기능 인력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정치인 행보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장관의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진 변호사에게 쏟아지는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행보,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이렇게 국민 여론은 물론 윤석열 쪽 상황이 뒤숭숭하고 장모는 실형이 확정된 데다 오른팔 대표 장관은 사고를 계속 치고 다니니 원조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대선을 넉 달 앞둔 지난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거론했었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쪽과 신경전을 벌일 때였습니다. 대선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스스로 윤핵관을 언급한 윤핵관이 등장했습니다. 권성동이 가장 첫 번째였고 일종의 과시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인간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과 가까워야 지역 사업도 잘 된다는 걸 노골적으로 강조한 거죠. 장제원도 비슷한 시기부터였습니다. 아들의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논란으로 이미 자숙에 들어간 시기였는데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대선 직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등 굵직한 현안의 물밑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이즈음의 윤핵관은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고작 2년도 안 돼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핵관과 당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당사자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권성동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나는 윤핵관 쪽에서 좀 빼달라. 그 범주에서 빼달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장제원도 비슷합니다.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는 발언이 공개됐고 무소속으로라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도 입장을 밝혔죠. 요즘 장제원에게 험지 출마하라고 한다. 제가 16년간 걸어온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고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가 뭐가 두렵고 어렵나.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제 할 말은 하고 산다. 이 말은 윤석열을 위한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손절인 것입니다. 한편 이뇨한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는 매 발언까지 나왔는데도 꿈쩍하지 않자 인 위원장은 이른바 윤심으로 압박을 한 겁니다. 지금 하는 임무를 소신껏 끝까지 다 해달라.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달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밝혔고 이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김기현의 반발까지 불러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틈을 타서 제대로 공격을 하고 나섰죠. 윤석열 장모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절차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뭐냐고 반박했고 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일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만 이해를 못하나 봅니다. 해외 순방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주장도 국민들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원래 249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329억이 추가돼 578억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200억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실 입장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시절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과 액수만 갖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 대체 뭘 가지고 비교해야 하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외교 순방 성과가 좋았나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혁신위와도 말이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국힘 혁신위에서는 아예 완전한 상향식 공천을 위해 당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특정 지역구에 특정 인물을 공천하는 소위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선을 실시하는 안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를 전부 공천 배제하는 안을 의결하고 제안했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이 당대표 사천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지만 그만큼 당대표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도대체 이런 정보를 왜 그냥 둬야 하는 건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정작 국민들은 위해서는 하나도 쓰질 않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